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HL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형주는 좀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무조건 홀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또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드려도 좀 크게 제가 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알지만 일단 그래도 어, 다 좋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좀 안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대형주라도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는 필요하다. 지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홀딩 계속 하셔도 상관없지만 한 번 정도 하락 아니면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횡보에 대한 흐름을 미리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는 저항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저항이 없을 때, 다 좋아요. 저항이 없을 때는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항이 한번 생기기 시작을 하면 정말 강한 시장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긍정적으로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좀 저항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좀 강한 저항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항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 모습보다도 더 좀 힘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보다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조금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조금 어떤 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자 기아차, 이제 현대차를 다시 보겠는데, 자 저는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대형주도 보면 지금 확실하게 위로 안착을 해 주느냐 아니면 밑에서 안착을 해 주냐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좀 이게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급하게 조금 빠져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하락이 만약에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손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럼 위로 올라와서 산다라고 하면 야 이거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기준을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뭐 저만 아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아는 것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려보면 모르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는 척을 하면서 영상은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우회 저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매매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내려갈 때 매수를 하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 지금 하락을 해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을 할 때 하락하면서 기술적 반등 아니면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들이 이렇게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을 보고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반등이다라고 예측하지 마시고 좀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네, 지금도 계속 저항입니다.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이 어렵다. 아니면 지지 라인이 확인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관망을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지켜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오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빠진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 상당히 지금 어중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올라가면 좋은 자리인데 빠지게 되면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금만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진다. 근데 조금 기다려 보면 좋은 자리가 나온다. 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응을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겠다.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흐름이 있을까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다라고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 조금만이라도 참고해 보시면 어떠할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형주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이제는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에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HLB하고 생명과학은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락을 할 건지 상승을 할 건지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이 기준을 갖고서는 본다. 이 기준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할 수 있겠고요. 이탈이 되면 뭐 하락으로 본다. 그렇죠? 상승과 하락을 누구든지 얘기 못한다. 뭐 누가 얘기했는데 맞췄다. 그는 실력이라기보다도 그냥 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신뢰를 자꾸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지 마시고 저도 신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차트를 그냥 이렇게 갖고선 장난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좀 판단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를 자꾸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한 번 실수하잖아요. 정말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 맞춰야 돼요. 네, 다. 근데 뭐 100%가 없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HLB만은 남을 믿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그 결정에 후회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준비해야 된다. 거래량이 나온다. 이제 변동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 하락이 아니었고 정확하게 지금 계속 지지를 해줬고 돌파 저항. 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돌파 저항, 돌파 안착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나오겠죠. 지지. 자, 볼까요? 최저점이 78,000원이었습니다. 지지 받고 반등. 자, 그리고 돌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급이 어떤 식으로 붙었는지 볼게요. 제가 이제 캔들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쉬울 순 없어요. 이게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이 주식은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주식은 1 더하기 1이 2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공식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 누가 못합니까? 5일선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 이게 이 공식이 맞습니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이게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이해 가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기준이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이 기준이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이제 캔들 분석을 했을 때에 72,600원이
돌파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죠. 오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돌파, 그 다음에 이탈, 돌파, 이탈, 저항이죠. 근데 이것은 기준에서 이런 모습은 뭐한다? 준비하는 거다. 그쵸? 이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네,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터지면 안 좋습니다. 적당히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주죠. 그쵸? 네,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정말 상승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지지와 돌파가 정확하게 나와서 상승을 했는데 또 저항이 생기죠. 자, 21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1선이 저항이 생긴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저는 다른 내용이죠. 21선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죠? 네, 이 안에 저항이 많다. 그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비어 있다 하더라도 저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항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기관과 외인이 들어와 줘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수급이.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네, 시간에도 좀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 이제 HLB 초창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생명과학과, 자 HLB 파워 한번 볼까요? 잠깐 볼게요. 자, HLB 파워를 보시면 안 움직이죠. 자, 그리고 제약을 보시면 안 움직이죠. 아이고, 잠시만요. 자, HLB하고 생명과학. 그러면 아니 지금 뭐 생각을 해봐라. LB 생명과학 무중인데 뭐 그 왜 움직이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딱 이론적으로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뭐 드릴 말씀 없어요. 왜?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그러면 HLB가 움직였을 때 생명과학 파워가 안 움직였습니까?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파워가 꼭 따라 움직입니다. 꼭 움직이는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명과학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LB는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제 수급이 똑같이 이제 맞춰진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 수급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흩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은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생명 과학이 따로 봐야 될 때가 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아니다.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흐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바닥을 잡아주는 게 누구냐?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기관과 외인이 잡아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바닥을 만들어주는 것과 지금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내일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좀 봐야 되느냐? 자,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저항이 있어요.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생명과학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생명과학과 분명히 차이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좀 봐야 되는데 LB가 과연 상승이 나와서 돌파를 해줄 거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윗자리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21선 위치로 보면 자 그러면 이 21선을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해주느냐. 네, 이것을 보면서 내일 한번 정말 좋은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고 그다음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좀 빨리 좋은 흐름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셔서 너무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많이 상승한다. 이 생각만 일단 접어주시면 조금 대응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저는 더 좋은 어떠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매도하실 건가요? 매수하실 건가요? 미리 준비를 하셔라. 변동성이 있을 거니까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마음이 바뀔 거예요. 막상 올라가다 보면 마음이 바뀌실 텐데 그래도 그 정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한 대로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틀려도 나중에 후회하시는 게 좋아요. 틀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셨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